중재를 통해서 우리가 분쟁을 해결한다라고 생각하면 중재 제도를 알기 위해서 중재를 이용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중재 합의요. 자, 이때 당사자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신청인, 얘가 피신청인 이렇게 놓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중재를 기준으로 신청인, 피신청인으로 나누지 이게 매수인이 될 수 있고 매도인이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이에요. 예, 매매계약의 당사자, 계약의 당사자가, 그죠? 얘는 누구라고요? 계약의 당사자. 매매계약의 당사자. 둘 다 당사자죠. 근데 이미 중재를 하기 전에 이미 기본적인 준비 단계라고 할게요.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건 뭐라고요? 핵심은 중재 합의. 이미 계약을 하는 그 당시 아니면 별도의 계약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소송까지 가는 건 정말 꼴보기 싫어. 우린 중재로 빨리 해결하자. 이렇게 하기 위한 뭐가 필요해요? 중재 합의가 필요하죠. 그러면 이걸 이름하여 중재의 준비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됐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됐는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자, 신청인 이렇게 있고요. 피신청인 또 있어요. 근데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도무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여기 나와 있는 중재기관, 제가 중재기관은 뭐랑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중재법원. 법원에 뭐라고 하느냐? 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네, 중재하게 해주십시오. 신청을 넣어요. 중재 신청. 이 중재 신청을 할 때 서면으로 하게 되는데 그냥 뭐 신청하겠습니까? 내가 청구의 요지, 그 다음에 주장,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하고 어떻게 해 주십시오라는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되겠죠. 이 신청서에는 어떤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규범에 의해서, 그러면 청구 주장이 들어가 있고 어떤 청구의 내용도 들어가 있고 아니면 어느 중재지에서 중재 절차를 통해서 해주세요 뭐 등등을 기재한, 그죠? 이러한 내용을 써야 되겠죠. 그죠? 이런 신청을 보냅니다. 그러면 중재기관에서 알았다 해야 되겠죠. 알았다가 뭐예요? 통지예요. 통지. 그러면 그 통지를 알았다라고 한 거 분명히 얘한테도 알았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내용의 사실을 누구한테 보내야 돼요? 피신청인한테 통지를 하게 돼요.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통지가 끝나면 얘가 가만히 있겠어? 가만히 있겠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얘가 뭐를 하냐면 답변서를 제출하죠. 그날 봅시다. 한번 싸워보자고. 누가 잘못됐나 잘됐나. 물론 답변서가 없어도 하나의 당사자의 신청으로 중재는 열리게 됩니다. 아시겠죠? 필수적인 건 아닌데 우리가 소장이 날라와요. 그러니까 고소장이 날라와도 내가 소장에 대한 답변 안 적어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재판 열립니다. 똑같은 거예요. 중재기관에다가 얘가 꼰질렀잖아요. 얘가 답변서를 내든 안 내든 중재가 시작됩니까? 안 됩니까? 중재는 시작돼요. 자, 2단계를 신청의 단계라고 할게요. 원래 이렇게까지 세분화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은근히 중재 절차 그냥 중재하면 소송과의 비교 끝 이렇게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있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중재기관에서 누구를 만들어야 되느냐, 선정해야 되느냐. 중재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중재인을 선정해요. 중재인을. 자, 중재인이 합쳐지면 뭐예요? 중재판정부. 됐습니까? 중재인의 선정과 중재판정부의 구성은 같은 얘기예요. 됐습니까? 왜? 중재인이 하나인 경우도 있지만 3명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재인을 선정함과 동시에 이거는 뭐와 같은 표현이냐고요. 중재판정부의 구성과도 똑같은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이 중재기관이 아무나 중재인을 선정하고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것 아니에요. 일련의 법칙이 있어요. 아까 신청했던 이 당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추천을 해요. 중재기관이 추천을 안 하면 임의로 선정을 하기도 해요. 어찌됐든 간에 중재기관이 중재를 하기로 했다라면 누구부터 구성을 해야 돼요? 중재판정부를 구성해야 돼요. 됐죠? 그러면 중재판정부가 어떤 것을 할까요? 중재에 관한 심리 과정이 들어가요. 심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행위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심리를 기준으로 해서 좀 통 크게 중재 절차라고 이야기해요. 중재 절차. 선생님, 중재 절차에 관해서 알려주신다고 해놓고 여기가 중재 절차면 어떡합니까? 여기서부터 전부 다 중재 절차라고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재의 꽃은 심리를 기반으로 하는 이 중재 절차겠죠. 됐죠? 네. 여기야 협의의 중재 절차죠. 여기를 크게 전범위, 큰 범위의 중재 절차라고 하면 여기가 핵심인 거죠. 됐죠? 그리고 심리가 끝나면 드디어 그렇게도 간절히 원했던 중재 판정이 나오죠. 여기 밑에까지 보입니까? 네. 근데 중재 판정은 서면으로 나오기 때문에 중재 판정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2단계를 뭐라고 해요? 이게 중재 심리? 중재 단계? 중재 단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절차적인 건 끝났어요. 절차적인 건 끝났어요. 근데 중요한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행사가. 판정이 나오면 끝날 거가요? 끝나요? 안 끝나지. 중재 판정 왜 했습니까? 그렇게 중재 판정이 나온 대로 집행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쵸? 그러면 중재 판정문이 나왔죠? 그러면 이 중재 판정에서 얘기한 대로 승인하고 집행하는 단계가 마지막으로 필요하겠죠. 이게 핵심이지. 이 중재 판정대로 하고 싶은 2단계가 마지막 단계겠죠. 그러면 준비 단계 하나. 이 준비 단계에선 중재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2번 신청 단계는 중요한 포인트는 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한 명의 신청을 통해서 중재기관에서는 피신청인한테 그 사실을 알리고 재빠르게 뭘 구성한다고? 중재기관에서는 중재판정부를 구성한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단계는 없지만 중재 단계에서 보시면 중재기관 내지는 신청인이 지정한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고 그러한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사실의 심리과정, 어떻게 보면 판결, 심리하는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중재 판정을 하게 되죠. 판정이 됐다라고 끝난 아니죠. 이 중재 판정문에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승인하고
법원의 승인. 집행, 법원의 집행명령. 즉 중재 판정에서 나온 내용대로 법원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승인하고 집행해주세요. 라는 단계. 그래서 이게 네 번째 단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은 두 번 강조했습니다. 두 번 강조했어. 공통입니다. 됐어요? 중재 규범 모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공통이에요. 됐습니까? 중요한 얘기예요.